네, 가요. 여러분, 이제 시작해요. 같이 봐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작성한 데 힘입어 10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기간인 8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을 이끈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자 현 화웨이 부회장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 영국도 중국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화웨이가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2월 6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작성한 데 힘입어 우리나라의 10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기간인 8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를 보면 10월 경상수지는 91억 9천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8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석유 제품과 기계류 호조 속에 수출이 57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작성한 게 유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일본 관광객의 유입 확대로 여행 수지가 개선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에서 반도체 실적을 이끈 인물이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장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회장은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회장은 종합기술원장, 메모리 사업부장, 시스템 LSI 사업부장 등 삼성전자 내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중국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자 현 화웨이의 부회장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메일은 현지 시간 5일 멍완저우 화웨이 글로벌 최고 재무 책임자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캐나다 중국 대사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캐나다 경찰이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중국 국민을 미국 요청으로 체포했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중국은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영국도 중국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화웨이가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현지 시간 5일 영국이 중국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영국이 이 같은 결정을 따르면서 미국의 남은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우왕좌왕을 거듭한 끝에 원점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투자 협상안을 조건부 의결했지만 현대차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한참을 돈 끝에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 나오자 광주형 일자리가 갈 곳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네.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말이 지금 검색어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뭔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인데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 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고임금 제조업으로 여겨지는 완성차 공장을 짓되 임금을 절반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은 낮아지더라도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은 그렇게 낮지 않은 겁니다. 네,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이 회사는 임금을 반으로 줄이고 그 남은 또 절반은 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지 비용으로 내준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점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건가요? 네, 광주형 일자리 계획에 따르면 현대차와 광주시가 7천억 원을 신규로 투자해서 연간 디젤 차량 10만 대를 생산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침체기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게 현대차 노조의 입장입니다. 네, 이 광주형 일자리 논쟁은 지금 지난 3월부터 계속 논쟁이 되어 왔는데요. 네. 근데 계속 이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는 최종안이 나왔다가 노조 측에서 반발하자 광주시가 수정을 거쳐서 다시 협상을 시도한 건데요. 노조 측은 임금 협상을 5년간 유예한다는 조건에 반발했고, 이에 광주시는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유예한다로 수정을 해서 현대차에 제시를 한 건데, 현대차는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세 집단의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광주시는 오늘 12월 내로 협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협상은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설사 극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자본금 2,800억 원과 차입금 4,200억 원의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오랜 시간 갈등이 계속되며 너무 많이 꼬여버린 광주형 일자리. 과연 광주시의 말대로 12월 안에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또 타결이 된 이후에도 제대로 실행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상위직 비율을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자 제허가 조건으로 주어진 상위직급 비율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K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KBS는 제허가 조건에 따라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제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공개한 KBS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KBS 직원 4,002명 중 60.1%가 상위직에 해당하는 2직급 이상으로 연봉 1억 원이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연신내 맥도날드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햄버거를 집어던진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이 동영상을 보면 중년 남성 일행이 카운터에서 점원과 실랑이를 하다 햄버거를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주문한 메뉴가 나왔음에도 점원이 알려주지 않아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화를 냈으며 갈등이 지속되자 경찰이 상황을 정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에게 파격적인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100에서 500%에 달하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대 실적을 이끌어낸 반도체와 부품 부분은 월 기본급의 300에서 500%, 생활가전과 IT 모바일 부분은 각각 100%가 지급됩니다. 삼성전자는 특별 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정 처음으로 공개된 넷마블의 신작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오픈과 함께 오류가 발생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불소 레볼루션은 오늘 오전 접속자와 다운로드가 많아지면서 강제 종료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은 오전 7시 점검이 완료됐다고 공지됐으며 사전 등록 이벤트 보상은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됐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